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계가 뒤집혔어요. 어제 오후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요. 트럼프를 향해서였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설마 트럼프가 승인하겠어? 하지만 오늘 새벽 속보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단 하루 만이었어요.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말입니다. 시진핑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바로 그날이었죠. 마이클 앤더슨은 숨을 멎었습니다. 25년 해양 전략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어요. 북한은 이미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잠수함도 한국 해역을 넘나들고 있었고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추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답했어요. 하루 만에요.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분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 트럼프가 승인했다고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3번 다시 봤습니다. CNN 속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새벽 3시 런던. 25년 해양 전략가로서 저는 이 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동북아의 바다가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해양 전략 분석가죠. 25년간 핵추진 잠수함과 해양 전력 균형을 연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아시아 해양안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화면 속 헤드라인이 또렷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오늘, 바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승인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아니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군사 네트워크 채팅방이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유럽,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냐고요? 저는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근 동향, 조선소 건조 이력, 기술 제휴 현황. 화면을 넘길 때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죠. 한국은 이미 잠수함 함체 설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3,600톤급 잠수함은 구조적으로 이미 핵추진을 고려한 설계였어요. 엔진은 디젤이지만 프레임은 핵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핵연료만 공급받으면 완성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어느 군사 전문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론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지만 속으론 이미 핵추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북한이 김군옥함이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보도였죠.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음 수치는 115데시벨로 추정. 원시적이지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억제력 경쟁이 시작됐다. 동북아의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중국의 해군 확장,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추진 승인.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납니다. 이 승인은 중국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죠.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단지 승인을 기다렸을 뿐이었죠. 트럼프의 서명은 단순한 잉크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인정이었고 동북아 해양 질서가 재편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25년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방 중심으로 세계를 봐왔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핵잠수함은 이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인도가 가까스로 합류했지만 그마저도 러시아의 도움이 컸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열고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서명 이미지가 떠 있었죠. 그 옆엔 한국 대통령의 감사 성명이 있었고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이었어요.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분기점이라고요. 바다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라고요. 그날 CNN 속보는 제 25년 커리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요? 그건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고요.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구옥함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죠. 러시아 로미오급 잠수함의 변형이었습니다. 소음 수치는 115데시벨로 추정됐어요. 원시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죠. 문제는 한국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자료를 열었습니다. 3,600톤급 장보고 3배치 잠수함. 화면에 뜬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엔진은 디젤이었지만 함체 구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압 선체의 두께, 격실 배치, 냉각 시스템 라인. 이건 디젤 잠수함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을 염두에 둔 설계였죠. 제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원자로 구획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디젤 엔진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공간이었죠. 냉각수 순환 라인도 과도하게 설계돼 있었고요. 이건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핵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핵연료만 들어오면 즉시 전환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이걸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론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핵잠수함의 뼈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승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지원이 아니었어요. 기술적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연료를 다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핵 비확산 조약의 벽을 넘어서까지 승인했다는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했다는 뜻이었죠.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때 중국 외교부 논평이 떴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지역 안정을 해칠 행위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설계도를 다시 봤습니다. SSN 프로토타입 한국 버전 1이라는 파일명이 보였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계획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미 시험 제작 단계였던 겁니다. 한국은 승인이 떨어지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수십 척의 잠수함 설계도를 봐왔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랭급. 하지만 이 설계도는 달랐어요. 서방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형화, 고효율, 정밀 제어. 한국은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방하지 않았다. 재창조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죠. 그 기술이 이제 군사용 잠수함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겁니다. 민간 기술의 군사 전환. 이건 일본이 과거에 걸었던 길이었고 이제 한국이 그 길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조선소에 가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는 기술자들, 밤새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 그들의 청사진은 침묵 속의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돼 있었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승인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였죠. 핵연료가 공급되고 원자로가 장착되고 시운전이 시작되는 것.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할 수 있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로 향하는 비행기였죠. 한국 핵잠수함 건조 현장 취재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역사의 현장이었으니까요. 필리 조선소는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군사 조선소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핵연료 기술과 한국의 조선 기술이 만나는 현장이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 잠수함 함체가 놓여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두꺼운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제 논문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함체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내압 선체의 용접 기법, 소음, 감쇄 구조, 열차폐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는 함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복잡한 배관, 정밀한 계측 장비들. 원자로 구획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어요. 핵연료가 장착되는 순간 이 잠수함은 살아 움직일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핵연료 공급 라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군 기술자와 한국 기술자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설계도 앞에서는 하나였습니다. 한 미군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핵은 우리 거지만 기술은 한국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미국은 핵연료와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지만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건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협업이었죠. 저는 조선소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던 나라가 이제 자신만의 억제력을 만들고 있었죠. 안보 논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는 걸 보며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집중했죠. 그들의 손끝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다. 밤늦게까지 조선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 아래서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쇼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념만 있었죠. 제가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었고 그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었어요.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 그들의 눈빛, 그들의 집중력. 모든 게 진실이었던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비난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고 있었죠.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한국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북아 핵 균형 깨뜨리나. 핵잠수함 경쟁, 새로운 냉전 시작되나. 연구소 복도에서 런던 시절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앤더슨, 내가 그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건 미국의 정치쇼일 뿐이야.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본 건 쇼였을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어요. 한국형 핵잠수함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자망시간, 속도, 열방출 수치, 소음 레벨.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율 94.7%. 세계 3위권 수준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쇼라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설계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소형 핵잠수함으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죠.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지역 안정을 해칠 위험한 행위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죠. 일본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보는 자신이 지킨다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넌 이제 K 홍보맨이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노트에 한 문장을 썼어요. 진실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공간에서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94.7%.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죠. 그때 필리 조선소의 불빛이 떠올랐어요. 용접 불꽃, 기술자들의 눈빛, 그들의 집중력. 그게 거짓이었다면요? 그렇다면 제 커리어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요. 더 확실한 증거를요. 세상은 믿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저는 그걸 증명할 거였어요. 동료들의 비웃음도 언론의 비판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건조 이력, 기술자 명단, 특허 출원 내역, 시험 결과. 모든 걸 뒤졌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고요. 2주 후 새벽 4시. 제 이메일함에 암호화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시운전 성공. 수심 410m. 지속시간 82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82시간이요? 디젤 잠수함은 고작 12시간 정도 잠항할 수 있습니다. 82시간은 디젤의 7배였어요. 이건 핵추진만 가능한 수치였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영상이었어요. 계기판, 제어실, 원자로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소음 수치 103dB.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진동량도 최소였고요. 화면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해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했던 겁니다. 몇 시간 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한국 핵추진 시스템 완전 가동 확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도배했죠. 트위터, 뉴스, 블룸버그까지.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의 냉정을 잃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정말 해냈다. 25년 커리어 동안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하지만 정치적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중국이 즉각 항의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러시아는 침묵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의미심장했죠.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한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건 아닌가? 저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보고서에 썼죠. 이건 권한이 아니다. 실력이다. 한국은 기술을 증명했어요. 82시간 잠항, 410m 수심, 103dB 소음. 이 모든 수치가 그들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고 그 완벽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장면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떠오르는 검은 함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깨졌습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어요. 기분은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82시간 410m, 그리고 인간의 신념.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믿는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시운전 성공 발표 다음 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동해 상해 정찰함을 보낸 겁니다. 저는 위성사진 보고서를 받았어요.
중국 해군 정찰함 3척이 한국동해 영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바다가 전쟁터가 됐다. 중국은 한국 핵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어요. 소나로 바닷속을 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3일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미군도 입을 다물었죠. 중국 정찰함은 계속 동해를 맴돌았지만 한국 핵잠수함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업데이트를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위성 사진을 분석했어요. 중국 정찰함의 이동 경로, 소나 탐지 패턴, 해저 지형. 모든 걸 검토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5일째 되던 날 미군 측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소나 신호 미탐지. 열방출 신호 없음. 저는 숨을 삼켰어요. 중국이 3척의 정찰함을 동원했는데도 못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완벽하다. 한국 핵잠수함은 바다 밑에서 완벽하게 숨었던 겁니다. 소음 103데시벨은 바닷속 자연소음과 구분이 안 됐어요. 열방출도 최소화했고요. 중국의 최신 소나로도 탐지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국제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말했어요. 한국, 지역 불안정 초래. 하지만 미국 내 군사 포럼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억제력이다.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진짜 강자의 방식이었죠. 그때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이제는 세계가 인정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을요. 한국의 능력을요. 바다는 조용했지만 긴장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일주일간 정찰함을 배회시켰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한국 핵잠수함은 소리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독백했습니다. 핵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정신이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던 겁니다. 중국 정찰함이 철수한 날,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완벽히.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동북아 바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조용한 침묵으로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한 달 후, 한국 국방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백두 1호, 첫 작전 임무 성공. 저는 뉴스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해냈어요. 발표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두 1호는 수심 500m 아래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완벽히 식별한 후 탐지당하지 않고 회피에 성공했다고 했죠. 미군 기술진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탐지 신호 없음. 열방출 신호 제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다. 500m 아래요. 그 깊이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도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는 깊을수록 압력이 강해집니다. 소음 제어도 어려워지죠. 하지만 백두 1호는 완벽했어요. 국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 일본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아시아 해양 질서의 중심이 바뀌었다. 유럽 군사 전문가 포럼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엘리트 5개국에 합류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해양을 숫자로만 봤어요. 배수량, 속도, 소음, 잠항 시간.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것을 의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트럼프가 회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트럼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서명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 그건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이었지.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을요. 한국의 능력을요. 500m 아래 바다는 숨을 죽였고 세계는 놀랐습니다. 탐지 신호 없음. 완벽한 침묵이 승리의 증거였어요. 한국의 잠수함은 물속의 유령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조용하고 위대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고요. 선두주자였습니다. 백두 1호의 실전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제어실 내부 침착한 승무원들, 정확한 계기판 수치.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유럽 군사 포럼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수준은? 전문가들이 답했어요. 세계 3위권. 미국, 영국 다음입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제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존경.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스스로 증명한 강대국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의심도 논쟁도 끝났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백두 1호 작전 성공 이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3주 후 국제해양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였죠.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과 새로운 해양 질서.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대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도 있었죠. 예전 같으면 한국은 참관국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요 발표국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한국은 정말로 이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회의 첫날 각국 대표들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소음 제어와 열차폐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죠.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영국은 핵잠수함의 선구자였어요. 그런 영국이 인정한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한국 대표단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필리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젊은 기술자였어요. 이제는 책임 연구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는 준비돼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경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글로벌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잠수함 기술 공개 이후 각국에서 한국 조선소에 문의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군함은 아니었어요. 민간 선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정밀 기술을 원했던 겁니다. 나토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타진 중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는구나. 둘째 날 중국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초반 비난조였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존중합니다. 실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은 결국 존중을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동북아 바다에서 한국은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발표였어요. 백두 1호의 기술적 특징, 설계 철학, 미래 계획.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물론 핵심 기밀은 제외됐지만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핵잠수함 기술을 완성했습니까?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세계를 이기려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죠. 저는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언어였어요. 과시가 아닌 목적. 경쟁이 아닌 책임.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웅장하고 고요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도 그랬을 거라 생각했죠. 조용하지만 확고한 길이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새로운 해양 강국이었어요. 25년 커리어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방의 기준으로 세계를 봐왔어요. 미국이 중심이고 유럽이 주도하고 아시아는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은 서방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어요. 재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철학으로 재창조했던 겁니다. 소형화된 원자로, 최적화된 소음 제어, 효율적인 열 관리. 모든 게 한국만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주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초청이었죠. 백두 1호를 직접 볼 기회였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도크에 백두 1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함체, 매끄러운 곡선, 당당한 자세. 실물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태극기가 함교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함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군인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승무원들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잠수함을 타고 있다는 게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통로, 정밀한 계기판, 체계적인 배치. 모든 게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원자로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꺼운 차폐벽 너머에서 한국의 미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한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세계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린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세계가 틀렸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6번째 핵잠수함 운용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땀이었고 신념이었죠. 호텔에 돌아와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하나의 기준이다. 이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제 25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노력이고 신념이겠죠. 한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에필로그를 써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로 끝내야 할까요? 25년 커리어, 한국과의 만남, 제 편견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바다를 지켜냈다. 500m 아래에서 시작된 그 침묵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자부심이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백두 1호가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바다는 이제 한 나라의 이름을 기억한다. 대한민국. 나는 마이클 앤더슨, 그리고 나는 오늘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25년 커리어의 마침표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백두 2호, 3호가 건조될 겁니다. 한국의 바다는 더 안전해질 거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진짜였어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미래.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국이 지키는 바다로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으로, 감탄으로, 경외로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고요. 역사가 짧아도 위대할 수 있다고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세계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바다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백두 1호.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정신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봐온 바다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이 있는 바다였으니까요.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깊은 경이었습니다.